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김성환 기자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것과 같이 폴스타2를 시승하고 왔습니다. 출시 행사가 있던 다음 날이죠. 지난 1월 19일 시승날 아침은 영하 5도로 상당히 쌀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행을 하기도 전에 눈발이 휘날리면서 하늘에서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오는 환경에서의 주행이라 평소 같았으면 온갖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성능을 최상으로 끌어내기가 어렵고 자칫하다간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폴스타이기 때문에 조금 재미있는 경험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폴스타의 본사는 춥고 눈도 많이 내리는 스웨덴 예테보리에 있잖아요. 폴스타의 본고장인 예테보리에서 달린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탄 시승차는 마그네슘 컬러를 띤 롱레인지 듀얼 모터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파일럿 팩, 플러스 팩, 퍼포먼스 팩이 모두 들어간 풀 옵션으로 봐도 무방한 모델입니다. 롱레인지 듀얼 모터 모델은 78kWc 리튬이온 엔진이 들어가 최고 출력 408마력, 트랙 토크 67.3을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의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7초며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334km입니다. 저는 지금 지난번에 예고했다시피 폴스타2에 지금 타고 있습니다. 폴스타2는 일단 그 볼보의 부품을 약간 55% 정도 공유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많은 부분들이 볼보와 되게 흡사한데요. 특히나 이 운전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런 스포크 위의 버튼이나 이런 핸들의 크기 거의 다 볼보 것과 유사합니다. 최근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경향도 많잖아요. 이 폴스타2 역시 그 비건 소재와 그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해서 이런 데를 다 사용했죠. 근데 그 부분이 좀 퀄리티가 낮다거나 좀 저급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고 오히려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요. 되게 색깔과 이런 질감 표현을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이드 미러 보시면 좀 다른 차와 많이 다르실 거예요. 이게 지금 플레임리스 사이드 미러인데 보통은 이 사이드 미러 커버에 이제 유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조정하면은 이 사이드 미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 거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사이드 밀러를 그 플레임리스로 만들어서 이제 크기가 30% 정도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에어로 다이내믹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굉장히 깔끔해요. 룸밀러나 이 사이드 밀러를 이 플레임리스로 선택을 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눈에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계기반은 이 3분할로 맞춰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속도, 그리고 가운데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그 나머지 한쪽에는 이 배터리의 전기 운용 이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차면은 파워와 차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제 파워가 이제 차면서 내가 동력을 쓰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이게 발을 뗐을 때는 회생제동이 들어오면서 차지가 이제 그 충전이 이제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죠. 근데 이 빗금이 있어요. 이 빗금이 뭐냐면 이 온도에 따라서 이 회생제동을 하는 양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 빗살 부분의 크기가 커지면서 회생제동의 양이 되게 적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이 빗살 부분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회생제동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이런 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화면을 한번 바꿀 수가 있는데, 이 화면을 바꾸면 양쪽에 있던 이제 속도계와 그리고 배터리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이 부분이 작게 내려가고, 그 위에는 이렇게 지금 내비게이션을 띄우는 거죠. 되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나와주고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11인치짜리 이 디스플레이는 이제 단순한데도 이 안에서 이 폴스타2 지금 이 차의 각종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제어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바로 요 버튼입니다. 이렇게 스티어링과 이 스티어링 느낌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ESC를 취소할 수 있고, 원페달 드레인과 크립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들을 보면 이 서스펜션을 조절하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이 차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 차에는 지금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면서 그게 올린지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근데 올린지 서스펜션은 이렇게 전자식으로 조절할 수 없고요. 이 차체 밑에 손을 넣어서 이제 감세력을 30단계까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좀 한 가지 조금 제가 좀 불안해하는 건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이 스포츠 모드, 이제 ESC죠. 이제 차체 제어 장치를 끄는 버튼인데, 보통 차들은 이 ESC 버튼을 오래 누르고 있어서 이렇게 떼면은 이제 취소가 되거나 이런데,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한 번 누르면 바로 이렇게 떠요. 만약에 제가 스티어링 느낌을 좀 단단하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바꿨는데 만약에 내가 스포츠 모드를 눌러서 ESC가 취소가 돼, 이러면 약간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시스트 이제 장치 있죠. 이런 구성은 예전에 이제 볼보에서 많이 봤던 이제 구성인데, 그때는 볼보는 이제 한 줄에 약간 글로서만 이제 표시를 했는데 여기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주고 있죠. 네. 그리고 충전, 그리고 지금 제가 얼마큼 사용했는지 뭐 이런 거는 좀 나와 있고, 그리고 더보기를 하면 차 상태나 잠금, 내부 조명 이런 거 설정이죠. 이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특이하게 스타트 버튼이 없습니다. 테슬라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이제 차에 다가가면 차 문이 알아서 열리고, 이 차 시트에 앉으면 시트에 있는 센서가 운전자가 앉았다는 거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운전자는 브레이크만 밟고 기어를 뒤로 놓으면, 그러니까 드라이브로 놓으면 자동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시동을 끌 때도 그냥 운전자가 P로 누르고 문을 열고 나가면 알아서 꺼지고, 차 키가 이제 이 차에서 멀어지면 잠기는 시스템이죠. 차를 시동을 끄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싶을 때는 어떡하냐? 그럼 바로 이 차량 전원 끄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냥 이거 끈 다음에 만약에 친구가 타면 이거 한 번만 터치만 하면 다시 이 화면이 다시 재개가 되는 거죠. 그때 그냥 브레이크 밟고 또 이렇게 뒤로 넘기면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T맵이 들어갔죠. 그 XC60 그 부분 변경 모델을 할 때 T맵이 들어가서 뭐 아리아 부르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요. 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이건 되게 재밌는 게 그냥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전기차에 맞게 재설정된 프로그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목적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배터리 양과 그리고 거기 도착했을 때 잔량이 여기 표시가 돼요. 그런 것도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조작부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볼보에서 많이 보던 이 조작부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기어 노브예요. 이 기어 노브에 가운데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손가락이 넣기가 되게 좋아서 이게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이 조작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약간 스웨덴스러운 날씨라서 지금 속도를 내거나 이제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노면도 미끄럽고 차의 진행도 굉장히 좀 늦었네요. 일단 이 퍼포먼스 팩이 들어간 이 모델은 지금 서스펜션 자체는 상당히 단단합니다. 이런 도로 이음새나 요철 부분을 지나갈 때 잔진동들이 살짝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약간 그런 방지턱을 넘었을 때 이 스트로크가 짧다 보니까 조금 충격이 좀 강하게 오는 편입니다.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하체는 단단한데 약간 핸들링은 좀 여유로워서 어울리는 세팅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스티어링 이 감각 자체를 좀 더 조였으면 이 하체와의 조합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이 차에는 퍼포먼스 팩이 들어가 있지만 퍼포먼스 팩이 아닌 모델에는 일반적인 서스펜션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도 스티어링 반응과 이 서스펜션의 반응이 어느 정도는 좀 조화를 이룰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는 좀 패밀리카로에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팩을 골랐다고 해서 그런 감각을 뭐 선택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올린즈를 감세력을 조금 풀면 승차감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비 안 볼 수 없죠. 연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50km 정도 달렸어요. 50km 정도 달렸는데 이게 아직 한국 패치는 됐는데 이 연비 부분이 조금 우리나라와 다르네요. 지금 연비 같은 경우는 3.6 정도 나오거든요. 뭐 날씨와 노면의 좀 상황이 지금 이 정도의 지금 연비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듀얼 모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빠밤. 한번 파일럿 패키지를 한번 켜볼게요. 기존에 그 볼보에서 썼던 그 아마 파일럿 어시스트가 아마 들어갔을 건데 굉장히 약간 좀 유려합니다. 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거의 비등하게 잘 작동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차도 약간 매끈하고 좀 흐름에 잘 맞게 좀 운영을 하는 편이고요. 이 차의 지금 가운데는 이제 센터 콘솔이 있죠. 왜냐면 이게 CMA 플랫폼,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차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속기가 지나가는 센터 콘솔이 있을 수밖에 없죠. 보통 전기차들은 이 센터 콘솔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배터리를 아래에 깔아서 위쪽을 약간 좀 수납 공간으로 쓰는 게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쪽을 지금 가득 채웠어요. 뭘로 채웠냐? 배터리로 채웠거든요. 무게중심에서 다른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 차를 가지고
한번 와인딩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시승 코스도 그렇고 오늘 날씨도 그렇고 일단 그거를 이제 못 타봐서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아마도 제가 지금 간간히 지금 코너를 돌면서 느끼는 감각으로는 그 극단적인 전기차의 낮은 무게중심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폴스타가 좀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는 약간 그 밑에 그 배터리들이 차체를 끌어당기는 약간 그런 힘은 살짝 모자란 게 아닌가. 그 이쪽 이제 수납 공간 쪽이 되게 좀 협소합니다. 이 앞쪽에도 뭐 핸드폰 하나 무선 충전기 패드가 있긴 한데 그 위에 핸드폰 올리고 여기다가 그냥 지갑이나 이런 열쇠 놓으면은 이제 가득 찰 것 같고요. 컵홀더가 앞뒤로 있어서 보통은 양옆으로 있어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하고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여기가 이제 수납 공간이 아니라 컵홀더의 자리가 된 거죠. 이런 부분들 좀 아쉬워요. 제 체형에 운전석을 맞추고 뒷자리에 앉아보니 무릎 공간은 주먹 2개나 들어가고 발 공간도 발목까지 쑥 들어갑니다. 방석의 높이나 등받이 각도도 적당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폴스타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센터 터널입니다. 이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만약 뒷시트에 3명이 타면 가운데 사람은 쩍벌을 해야 되고 양쪽에 앉은 사람들은 한쪽으로 발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도 상당히 타이트했습니다. 심지어 고개를 살짝 옆으로 꺾었을 때 천장의 너비가 좁다 보니까 헤드라이닝에 머리가 닿더라고요. 만약 폴스타2를 패밀리카로 고려하신다면 이 점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시승을 해보고 느낀 점은 많은 사람들이 폴스타2를 테슬라 모델 3의 경쟁 모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타본 결과 이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 전기차라는 건 똑같겠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것과 좀 방향은 개발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기아차의 EV6나 그리고 제네시스의 GV60과 좀 어느 정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볼보에서 파생된 차기 때문에 뭔가 내연기관의 느낌도 되게 있고요. 좀 이 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보다는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만든 전기차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전기차를 좀 경험한 사람들이 아마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찬 시승차의 가격은 롱레인지 듀얼 모터 5,790만원에 파일럿 팩 350만원, 플러스 팩 450만원, 퍼포먼스 팩 550만원을 모두 더한 7,140만원입니다. 생각보다 비싸죠. 만약 제가 폴스타2를 구입한다면 롱레인지 싱글 모터 5,490만원짜리에 파일럿 팩과 플러스 팩을 추가할 것 같습니다. 파일럿 팩은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을 말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기능,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 같은 거죠. 플러스 팩은 편의 장비와 관련이 된 패키지인데 하만카돈 프리미엄 오디오와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스티리형 휠, 전동 시트, 그리고 무선 충전기 등입니다. 그렇게 구매한다면 가격은 6,290만원, 차 기본 가격이 5,500만원을 넘지 않으니까 전기차 보조금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18일 출시 행사와 시작된 사전 계약은 시승날 오전까지 약 2,500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꽤나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폴스타는 올해 목표 물량을 4,000대로 잡았는데 그중 62.5%를 이미 사전 계약한 거니까요. 물론 사전 계약이 무조건 구매로 이어지진 않지만 폴스타가 내놓은 첫 번째 모델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제한적인 날씨와 짧은 시승 코스 때문에 폴스타의 다양한 부분을 못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폴스타2의 시승차가 마련되는 대로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김성환 기자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